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인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좌파 진영은 그를 비리 대통령이라 부르고, 보수 진영은 그를 실용과 성장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갈릴까요? 오늘 저는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되 한 걸음 물러서서 그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팩트 위에 올려놓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그는 누구였고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놓쳤는가?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으로 봅시다. 이명박,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CEO까지 올라간 신화의 주인공. 셀러리맨 신화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는 성장과 성과를 몸소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 외화벌이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명박은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죠. 청계천 복원사업,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국엔 성공이었습니다. 도심에 강이 흐르고 상권이 살아나고 서울의 상징이 또 하나 생겼죠. 이명박은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타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007년 대선,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권의 실험적 진보 정책에 지쳐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일자리는 줄었고 부동산 폭등과 민생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확실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747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진입.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확실히 심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승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과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났던 리더십이죠. 2008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 유럽, 일본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비교적 안정적으로 파고를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빠르게 외환 보유액을 확보했고 한미 통화 수합 체결로 외환 시장 안정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나라는 선진국 몇몇 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명박의 대외 신뢰가 높았다는 증거죠. 결국 한국은 OECD 국가 중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고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현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네, 논란의 상징이자 미래 자산인 4대강 사업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좌파는 지금도 비판합니다. 삽질, 환경 파괴, 세금 낭비.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홍수 피해가 줄었습니다. 가뭄 때도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구간도 있었고 수변 공간이 국민의 쉼터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도 여러 존재하죠.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졸속 추진, 지역 불균형, 유지비 논란. 그러나 전국 단위의 하천 정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4대강은 분명 국가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업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이 시점에서 4대강의 가치는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는 실패일까요? 선구안일까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역시 논란의 중심이죠. MB 자원 외교는 실패였다. 언론은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이건 너무 단선적인 프레임입니다.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전무한 나라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돌며 자원 확보 외교전을 펼쳤고 국제 유가 폭등기에 안정적인 원유 확보에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 사실이죠. 하지만 전체 외교 전략은 장기적인 자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라는 목표 아래에 있었고 그걸 단지 몇 개 프로젝트 손실만으로 비난하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닙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달리 퍼주기가 아닌 원칙과 상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핵 문제 해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2009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을 알리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거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북에 휘둘리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구속됐었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문구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고 그는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접 지시나 이득을 입증한 증거는 여전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는 사면을 받았죠. 이것은 정치적 고려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다시 그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넣었고 그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 정치 보복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대, 그것은 성장과 실용의 시기였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 성과 중심의 행정, 그리고 일단 해보자는 추진력. 물론 그의 시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 밀어붙이기식 정책,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심.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장시킨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불완전했지만 강력했던 추진력, 반쯤 성공했고 반쯤 논란이 된 정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성장시킨 리더십. 오늘날 우리 보수가 다시 집권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명박이라는 리더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정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익 앞에서, 성장 앞에서 그는 계산했고 행동했고 책임졌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